아니, 퇴직금은 왜 안 주시는 건데요? 퇴직금? 나쌤, 처음 계약할 때 퇴직 시 어떠한 사유로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계약했잖아요. 근로계약 안 하려고 간행이니 뭐니 하면서 불합리하게 계약한 거 제가 끝까지 모를 줄 아셨어요. 불합리한 계약이라니. 암튼 퇴직금 못 줍니다. 우리 헬스장 말고 트레이너로 일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자격증 따고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비록 경력은 없지만 운동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몸도 좋으시고 패기도 대단하고 같이 일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 바닥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급여나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면 PT 위임 계약으로 하고. PT 위임 계약이요? 네, 기본급 100만 원에 PT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주는데 5대5. PT 단가하고 근무 장소는 꼭 제 말에 따라줬으면 합니다. 예. 어떤 헬스 트레이너 보면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개인 레슨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출근은 낮 12시, 저녁 피크 타임에 회원들 많으니까 10시까지 근무하시고 무단 외출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어떤 사유로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처음이라 모르나 본데 관행입니다. 몸짱 씨가 열심히 해서 PT 건수 늘리면 그만큼 돈 벌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첫 직장에 간행이라는 말에 위임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PT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버텨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세트 더 반복하시고 유산소 운동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식단 사진 어제 왜 안 보냈어요? 깜빡하고. 에이, 그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시죠? 네. 그래도 쌤 덕분에 많이 감량했어요.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혜연님, 파이팅! 나쌤, 잠시만. 아이, 마지막 한 세트 더 하고 계세요. 네. 예! 8시 오는 회원님 헬스장으로 전화 왔는데 이번 주 일이 밀려서 늦게 마친다고 10시 반에 수업하면 안 되냐고 하네. 예? 10시 반이요? 그래, 회원님한테 맞춰드려야지. 예,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당직 좀 부탁할게. 저 지난 주말에 당직했는데요. 고쌤이 집에 일이 생겼단다. 왜? 안 되니? 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지난주 당직에 제대로 못 쉬어서. 그럼 묻잖아. 주말에 새로운 회원이 PT 무료 수업 한번 받아보고 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나쌤이 무료 수업만 잘해주면 실적 오르고 좋잖아. 당직 좀 부탁해. 예, 알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게 아.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개인 레슨 하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수고. 개인 레슨은 무슨 할 시간도 안 주면서 지난달에도 저런 식으로 주말 당직 더 시키더니 너무한 거 아이가? 그래 친구야, 내가 아직 살아있다. 그 이번 주 나는 못 가겠다. 당직이라 나도 힘들어 죽겠다. 아니 이 바닥이 아무리 그렇다지만 내가 프리랜서인지 직원인지 계약 조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다음에 보자. 지역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나면 뭐하노?
일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뭐 기본급도 안 오르고 PT도 정해준 대로 해야 되고 거기다 수수료는 5대 5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 그만두자. 저 그만두겠습니다. 뭐? 주말 단식도 너무 작고 처음 계약 조건도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퇴직금은 없는 거 알죠? 아니 퇴직금은 왜 안 주는 건데요? 나쌤, 처음 계약할 때 퇴직 시 어떠한 사유로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계약했잖아요. 와, 근로계약 안 하려고 간행이니 뭐니 하면서 불합리하게 계약한 거 제가 끝까지 모를 줄 아셨어요. 불합리한 계약이라니. 암튼 퇴직금 못 줍니다. 자,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나 몸짱 씨. 계약 당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계약을 했다면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글쎄요. 야, 지금 제가 봐도 이 남몸짱 씨 계약 조건부터 시작해서 너무 불합리하게 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덜로이어 사건 번호 제353호입니다. 헬스 트레이너인 남몸짱 씨는 고용주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고용주 씨는 근로계약을 맺는 대신 PT라고 하죠. 개인 교습 관련 위임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계약 조건을 보면 월 100만 원의 기본급에 PT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주는 건데요. 단 PT 단가 및 근무 장소는 고용주 씨가 결정하고 허락받지 않는 개인 레슨은 금지하는 등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 어떤 사유로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들었는데요. 첫 직장에 관행이라는 말에 남몸짱 씨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고용주 씨의 부당한 요구와 계약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몸짱 씨.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을 달라고 했지만 고용주 씨는 계약 조건과 남몸짱 씨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를 들며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게요. 저희가 화면을 봐도 정말 몸짱 씨가 성실히 일을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네. 이게 아무리 관행이고 또 계약 조건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한 것 같아요, 박지수 변호사님. 네, 남몸짱 씨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헬스 트레이너의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미용사, 텔레마케터, 백화점 매니저, 지입차주, 그리고 전화보험 설계사, PD, 운전기사, 수리기사 등 비슷한 사례로 문의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남몸짱 씨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오셨는데 억울하지 않도록 이 사건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로계약 대신 위임계약을 맺자고 했는데요. 위임계약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인데요. 드라마에서 고용주 씨는 손님에 대한 PT 수업이라는 사무의 처리를 남몸짱 씨에게 위탁을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헬스장에서 PT 수업을 하는 것을 트레이너에게 위탁하고 거기서 받은 수업료를 5대 5의 비율로 나눠 갖기로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네. 이런 방식의 계약을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중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위임계약 당사자이므로 퇴직금을 주고받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보통 사용자들에 의해서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작성되기도 하는데요. 진짜 프리랜서로서 또는 사업자의 지위로 대등한 관계의 계약인 경우도 있지만 종종 실제로는 근로관계이면서 근로기준법 등의 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위임계약, 위탁계약, 도급계약 등 명칭만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네. 법망을 좀 피해 보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좀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일단은 남몸짱 씨가 고용주 씨와 위임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고용주 씨의 주장이 맞는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남음장 씨는 위임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이 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 형식적으로 위임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남음장 씨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데에서 계약서의 명칙이나 형식에 따르기보다는 계약 내용의 실질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판례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 그런 것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음장 씨는 고용주 씨와 프리랜서로 개인 사업자로 대등하게 PT 수업에 대한 위임 계약을 한 것이긴 합니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게 위임 계약이지만 실제로 남음장 씨가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근로자로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무려 MC죠. 그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른바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 내용을 사업자가 정하고 있는지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또 구체적인 업무 의뢰를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근로자 명부, 인사기록카드, 출근부 등 인사관리 체계가 있는지 또 징계 제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드라마 상으로 봐서는 고용주 씨가 PT 단가를 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개인 레슨은 못하게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고 네. 이 정도면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남음장 씨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용주 씨의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남음장 씨와 고용주 씨 사이에 위임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PT 단가 그리고 근무 장소는 고용주 씨가 정했고요. 허락받지 않은 개인 레슨도 금지했고요. 또 고용주 씨가 남음장 씨의 출퇴근 시간도 지정하고 외출할 때에도 꼭 보고하라고 했었죠. 네. 그리고 드라마를 보니까 또 주말에 당직을 서는 것까지도 고용주의 지시에 또 거절을 할 수 없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남음장 씨는 고용주 씨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고용주의 관리하에 움직였고 또 종속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남음장 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음장 씨가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고용주 씨와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계약의 실질에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남음장 씨에게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용주 씨가 계약 조건에 어떤 사유에도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했고 남음장 씨도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당초 계약에 남음장 씨는 고용주 씨에게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또 뭐 달라고 하니 나는 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아예 무효입니다. 따라서 남음장 씨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계약서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 씨가 퇴직금을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원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용주 씨가 끝까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을 하여 진정을 하시던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또 민원을 또 신청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2, 3일 이내에 고용감독관이 전화가 또 올 텐데요. 그때 상황을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네. 이때 고용주와 협의해서 진정을 취하하시고 퇴직금을 받고 뭐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고용주가 끝까지 지급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이게 형사처벌도 가능하네요.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꼭 지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남원장 씨가 그러면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고용주에게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 시의 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 즉 한 달 정도 되는 평균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원장 씨의 경우에는 기본급 월 100만 원만 지급받았고 그 외에 PT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PT 수당까지 포함된 급여를 모두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고요. 3년을 근무했으니까 마지막 3회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인 퇴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 이 남원장 씨 이게 내일처럼 열심히 일해서 네, 맞아요. 일단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말입니다. 남원장 씨처럼 근로계약서 요것마저도 쓰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면 어떻게 퇴직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법정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요. 실제로 입사일 이후 퇴직 시까지 1년 이상 근속을 했다면 자연스럽게 발생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속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입사 후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신고하시면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남원장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은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이 돼서요. 근로자들이 퇴직금 등을 잘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약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또 편법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임, 도급 등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이 된다면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원장 씨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꼭 적절한 도움을 받으셔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